네, 안녕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 정권 초고속으로 망할 것 같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문 정권의 그 딜레마라는 거, 조국이를 계속 잡으면 이 국민의 분노가 폭발을 해서, 결국은 이 광화문 하수구에 숨어 있던 그 문 정권 끌어내갖고 지근지근 밟아버려서 완전히 고깃가루가 될 것 같고요. 조국이를 버려버리면 급속한 레임덕으로 적화돼 사실상 감금이 돼갖고 숨만 쉬면서 요리조리 끌려다니다가 지근지근 밟혀서 고깃가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태풍 때문에요. 그 사냥 일정은 모두 취소가 돼버리고 그래서 느긋하게 어제는 청문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예, 이 서울 잡대, 이 부산 잡대, 개 고추, 개 봉지 쓰레기들만 보다가 동양대학에 제대로 된 어르신이 계신 걸 보니까 한국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4개 정도 쟁점을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조국이 딸이 부산의전원 입학 원서에다가 동양대 총장상 받았다고 적고 그 상장 사본도 제출해갖고 그래서 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동양대 총장은 자기가 발급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동양대 선생으로 있던 그 조국의 마누라가 딸한테 총장상 준 것이라고 어저께 사문서 위조죄로 이 조국의 마누라 기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총장상은 총장 많이 줄 수 있죠. 그래서 엄마가 딸한테 주면 안 되는 거죠. 총장상 줄지 말지는 오직 총장만 결정하죠. 대통령도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이라는 엄마가 총장도 몰래 딸을 위해 총장상 만들어주면 이 사문서 위조죠. 이게 사립대학이니까. 그래서 동양대학, 이번에 이런 대학도 있구나 제가 이름을 처음 들었는데 서울 잡대보다 더 저명대학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들키니까 느닷없이 총장이 상장 주는 권한을 위임을 했다고 덮어 씌우려고 있잖아요. 그때 저한테 위임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와, 이런 이건 마귀 같은 짓거리 참 가정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서 입증 책임의 이 쟁점이 드러나는 거죠.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이라는 게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매우 쉽습니다. 진리는 상식에서 멀지 않으니까요. 대표적인 거, 갑이 을한테 빌려간 돈 갚으라고 싸움을 딱 걸어오면은 을이 나 안 빌렸어. 나한테 돈 빌린 사실이 없어. 이렇게 되면요. 갑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면 돼요. 그런데 을이 빌린 돈 갚았잖아. 갚았는데 왜 또 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을이 갚은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면 둘 중에 한 사람한테 입증 책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증 책임을 판사나 검사한테 지울 수는 없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진리는 상식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이죠. 총장이 상장 발행 사실도 부인하고요. 위임 사실도 부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위임 받은 사실을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위임 정결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위임장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다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싸움이 끝나야 되는데, 거짓말, 조작질, 사기, 선전, 선동의 이 달인들, 새끼 꼼수부리, 이 서울 잡대 개 쓰레기들, 뭐라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질을 해갖고 말이죠. 지금이라도 위임했다고 말 좀 해달라. 그래야 당신도 살고 딸도 산다. 우리 법률팀 자문도 다 받아봤는데 위임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아무 문제 없다. 요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장은 거짓말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거짓말은 마귀 새끼들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의 기원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이 과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마귀 새끼는 어떻게 거짓말했습니까? 여자한테 절대 안 죽는다 그러죠. 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은 마귀 새끼들이 하는 겁니다. 이 존경하는
동양대학 총장님은 마귀 새끼 되기를 거부를 하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다 망가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필요할 때 의인이 등장하십니다. 예. 한 분의 의인이 수십 마리 마귀 같은 것들 떼거지로 엮어서 깜빵에 쑤셔 넣을 것 같습니다. 총장이 거짓말을 거부하고 사실을 말한다고 지금 마귀 같은 것들이 무슨 짓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이 다 까발려졌습니다. 마귀 새끼들 단체 인정샷 지금 날린 겁니다. 거짓말해야 살 수 있다는 협박에도 사실을 말하고 있는 이 분에게 갑자기 저 총장은 태극기 부대랍니다. 태극기 부대라고 공격을 합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뭐 어때서? 그럼 너거는 인공기 들고 빨갱이 짓 하냐? 이 더러운 새끼들아. 응? 그 다음에 또 불법 청탁을 거절한 보복이라는 이런 보도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용이 총장님이 조국이 마누라 통해서 조국이한테 무슨 사립대학 뭐 자금 지원 뭐 이런 등등 뭐 이런 무슨 뭐 청탁을 했는데 이거를 조국이가 안 들어줘서 저런다는 이런 거짓 뉴스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귀 같은 법돌이, 마귀 같은 법순이 썩은 대가바로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게 소위 정인의 그 총장님이 정인이 되는 정인이 되는 거니까 이 정은의 신빙성 탄핵하는 법 기술인데 이걸 악용을 하는 거죠, 저것들이. 그래서 인신공격 해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런 썩은 법돌이들, 법순이들 하수구에서 지금 썩을 연 놈들입니다. 아주 가정스럽습니다. 이 썩어 빠진 얼굴에 말이야 화장발 휘날리면서 귀걸이 살랑거리면서 아주 점잖게 앉아갖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고상하게 새치 혓바닥 날름거리는데 본질은 마귀 같은 년놈들입니다. 총장님에게 전화질 해댄 짓거리 한번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 그래야 당신도 살고 딸도 산다. 이겁니다. 와, 이 무서운 말입니다. 거짓말 해달라. 그래야 당신도 산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걸 반대 해석하면 사실 말하면 못 산다. 이건 아닙니까? 즉 죽는다는 말 아니에요? 멀쩡한 총장님이 왜 죽습니까? 누가 죽이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사실대로 말하면 죽이겠다는 협박 아닙니까? 존경하는 총장님이 거짓말할 의무가 있습니까?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를 하니까 이 권리행사 방해하는 범죄잖아요. 예? 강요의 내용은 거짓말 해달라, 즉 위정해달라니까 위정교사 아닙니까? 이거 위정교사죄. 증거물인 컴퓨터 숨겨달라고 했다면 이 증거인멸 교사죄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질 해댄 마귀 같은 것들 지금 줄줄이 엮여서 깜빵에 꾸역꾸역 쑤셔 넣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뭐 전화질 해댄 인간들 다 고발이 된 것 같은데 아주 신나는 일입니다. 무슨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고 뒤로는 뇌물 꿀꺽하고 말이야 걸리니까 바위 위에서 폴짝 뛰내려갖고 그 죽은 사람 그 기념한다고 무슨 뭘 기념한다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무슨 기념재단 만들어갖고 헛소리 나불대던 그 인간도 고발당한 모양인데 아주 신납니다. 순실이가 20년이면 너것들은 기본 2000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키스트도 지금 갖고 노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말이죠. 조씨 패밀리는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지금 그동안? 그 잘난 그 서울 잡대 간판대 걸고 말이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거? 단대병원에다가 고대에다가 서울법대 연구소에다가 무슨 서울대 환경대 안에 들락날락하고 말이죠. 부산대 의전원에다가 공주대에다가 키스트에다가 코이카까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건지 낱낱이 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키스트에서 3주 인턴했다고 증명서 발급받아갖고 부산 의전원 입시운수에 첨부하고 자소서에 기재했다는 것으로 이게 이렇게 보이는데 키스트 공식 기록에는요 인턴 증명서 발급 사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위판입니다. 전부 다. 공식 기록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딸의 출입 사실은 3번뿐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말이죠. 그 잘난 엄마 네트워크 활용해갖고 키스트에서 인턴 기회 잡은 거 이거는 봐줄 수 있죠. 참 이런 백 없는 사람들이 잘난 엄마 없는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거라도 성실하게 참여를 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3주 인턴도 그 열심히 못합니까? 예? 했으면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그러면 될 텐데 그 3주 동안에 3주 동안에 얼굴 사무실 출근한 게 2번, 3번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는 인턴 정명서 발급이 안 되는 건데 부산 의전원 낼 때 입시 자소서에는 3주 했다고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응? 정명서도 발급됐다는 거 아닙니까? 위와 같은 똑같은 논리로 키스트가 정상 발급 사실이 없다고 지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증명서가 사실이다. 이런 입증 책임은 조국이 딸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응? 딸은 아무 해명도 없고요. 조국이는 청문회에서 쓸데없는 소리만 나불나불대고 아이 그러면 뭐 공문서 위조죄 그 다음에 그 행사했으니까 동행사죄 또 여러 가지 있겠죠. 또 살펴보면 도대체 몇 사람이 관여된 것인지 밝혀지겠죠. 밝혀야죠, 이제. 세 번째요. 고대 갈 때 그 당국대 의학 논문, 그 논문 초안이, 문서 속성 정보에 보면은 조국이가 만들고 저장했다.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문서 속성이. 이렇게 되면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조국이라고 이렇게 추정되는 거죠. 그리고 조국이 아니고 딸이 작성했다는 그런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딸이 만들었다고 누가 그렇게 주장합니까? 뭐 딸도 그렇게 주장하겠죠. 지가 했다고. 그 다음에 조국이도 이렇게 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조국이 해명이 됩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그거 말이야, 방구야, 도대체 무슨 소리야? 조국이 말은 서울대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일괄 입력된 정보다. 근데 이건 하나만 한 소리잖아요.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서울대 연구실에 있던 거를 집에 가져와서 온 가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자기 서재에서 딸이 작성한 것이라고 나불나불 했는데 이게 해명이 됩니까? 그 말이 조국의 말이 사실을 하더라도 공룡이잖아. 공룡인데 어떻게 딸이 썼다는 증명이 안 되잖아. 조국이가 썼을 수도 있고 조국이 마누라가 썼을 수도 있고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썼을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응? 국민의 동정심이나 살려고 형식적으로 막 낮은 자세로 팍 쥐가 뭐 낮은 자세 취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 깜빵이 끌려갈 판인데 공손한 말투에 호소하는 어투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저는 아주 사악한 마귀질로 보입니다. 아주 가증스럽습니다. 예. 예. 조국의 말을 100% 인정을 해도요. 그 문서 작성자가 딸이라는 증명이 됩니까? 안 되죠. 딸의 부모는 둘 다 부모, 뭐 아니면 셋이 다 모여서 작성했을 가능성 배제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서를 딸이 작성한 것이란 증명이 안 되면 그러면 조국이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응? 그 다음에 이런 얘기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조국의 딸 외고 성적이 지금 까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건데 그 얼마나 쪽팔려요. 공부도 되게 못하더구만. 응? 공부 되게 못하더구만. 내가 볼 때는. 예? 이런 거 까발릴 필요 없는데 조국이가 저렇게 버티니까 계속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개, 돼지 같은 것들이 외고 내신 6등급도 잘하는 거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외고를 모르는 일반 국민들 속이기 위한 저는 사악한 거짓말로 보일 뿐입니다. 예? 할 수 없이 제가 이 말을 하겠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요. 91년생 조국이 딸하고 동년배입니다. 예? 지금 28세고요. 예? 제가 전번에 한번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D외고 그때 입학 시험 볼 때요. 중학교 3학년 때 그해 수능 영어 문제 제가 바로 수능 끝나고 바로 출력을 해갖고 집에서 풀게 했습니다. 그 당시 한 두 개 정도 틀리고 다 맞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외고 일반 전형 입학 시험 그 실력 대체로 이 정도입니다. 영어 아주 잘했습니다. 할 말 굉장히 많지만 이게 스펙이라는 거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글쎄요, 이거 우리 애 스펙도 엄청 화려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 전국의 외고생들, 특히 외고생들 중심으로 그 전국 고등학생들, 그 완전히 수능 못지않게 그 리그전이 있었습니다. 쟁쟁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 규모의 경쟁 시험입니다. 경제 경시대회, 정권 경시대회 이런 겁니다. 완전 아주 치열합니다. 여기에 1등 하면 국무총리상 받고 그랬죠. 우리 둘째가 이거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전국 1등 했습니다, 그때. 지금도요, 이 당시 그 수상할 때 그 신문사진, 당시 그 기재부 차관님하고 같이 찍은 그 수상장에서 찍은 사진, 그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검색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내신 성적이요, 그때 3년 내도록 전교 10등 내외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수시 안 되더라고요. 수시 전형은 서울대만 쓰고 딴 데는 쓰지 않았어요. 원래 서울대가 목표였으니까. 그래서 정시로 서울대 경제학과하고 연대 경영학과 두 군데 합격을 했고요. 삼지망으로 치과대학에도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요, 그 당시 제 기억에 아마 수능 점수 전 과목 전체에서 한 개 틀렸을 겁니다. 근데 이걸 외고 내신 성적을 환산하니까 우리 애 외고 내신 성적이 2등급 초반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그 외고 3년 내리 1등 부분 하던 학생 내신 등급이 그게 1등급이 안 되고요. 2등급 넘지는 않고 2등급 약간 밑에 이 정도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고 출신 그 서울대 지원자들 대부분 내신 1등급입니다. 예? 근데 평균적으로 그 일반고에서 내신 1등급 해봤자 외고 들어오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외고 들어와봤자 중간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능 점수 분명히 그 모든 점수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 통계치. 그때 서울대 그 경제학부 그러니까 원서 낸 애들 왜냐하면 그 무슨 사이트가 있었어요. 이 점수 까고 가입하는 그 사이트가 있었어요.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예. 거기에서 다 공개를 해요. 자기 어느 학과 서울대 어느 학과 지원하고 연대 어느 학과 지원하고 자기 점수 얼마라고 다 지원. 그거 다 통계 작성을 한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 여기 보면은 수능 점수는 분명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내신 환산하면은 다 까먹어서 결국 외고 내신 때문에 서울대 안 되고 연대 경영되고 치과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치대되고. 일단 우리는 많이 고민해서 연대 경영 선택했어요. 잘 다녔고요. 이제 다 졸업하고 지금 그 대기업 취직해서 재밌게 지금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때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서울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요. 연대 경영 수능 점수 평균이 서울대 경영보다 더 높았습니다. 평균. 그래서 공부 잘해서 역차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78년도 입학 그 당시에 이런 게 전혀 없었죠. 장황하게 되어버렸는데요.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한테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외고 내신 6등급, 7등급이면 어느 정도냐? 결론은 공부 되게 못한다는 겁니다. 이 지금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 그 잘하는 위의 등급은 그 참 매기 힘드는데요. 가늠하기 힘드는데 이제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꼴찌 있는 사람, 꼴찌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 이거 평가해서 뭐 합니까? 이거 공부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땐 결론은 그렇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뭐 못한다고 뭐라 그러면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팩트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이걸 가지고 또 그 따님 많이 힘들 텐데 아마 가장 힘들겠죠. 따님 힘들 텐데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팩트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국이라는 사람 참 구질구질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까도 될 일을 자꾸 까게 만들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당국대 장영표 아들하고 조국이 딸이 한영외고 유학반 거부 사이였다는데 그래서 조국이 딸은 장영표가 인턴 시켜주고 장영표 아들은 조국이가 그 서울법대 무슨 연구소에서 인턴 시켜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의심되는 거 아닙니까? 응?
조국이 딸은 고대나 그 부산 의전을 갈 때 이걸 활용해 먹고, 장영표 아들은 서울법대 인턴 자료 활용해서 문비부 뭐 두교대학인가 뭐 입학해갖고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바로 인턴 풍화시라는 거 아닙니까? 와, 이런 건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응? 이렇게 해놓으니까 요즘 지금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아, 그때 서울대 수시가 그래서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실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 그때 아쉽지도 않고요. 그냥 서울 잡대 그거. 예. 예? 근데 말이죠. 이게 지금까지 고등학생 인턴 이들 3명뿐이라는데 말이죠. 이게 뭐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인지 뭐 사익인권법센터인지 헷갈리는데, 예? 하여튼 여기서 공식적으로 고교생 인턴 사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인턴 증명서는 발급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같은 논리로 이 인턴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점은 이제는 이 증명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 이걸 증명을 못하면 공문서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거죠. 동행사죄 이런 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입증 책임 분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그 청문회 이 문제들 해명된 거 있습니까? 쟁점과는 아무 관계없는 헛소리만 하루 종일 나불대고 말이죠. 자료는 낸다고 하더니 내는 신용은 했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뒤에 그 지원하는 팀 사람들한테 자료 내라고 지시하는 그 장면을 보고 아, 내나보다 이렇게 쏘갔어요. 또 쏘갔어요. 나중에 밤중에 낸 자료가 엉터리라는 거 아닙니까? 요구한 자료 A를 요구했는데 A를 냈다고 약속해 놔놓고는 쓸데없는 쓰레기 자료 B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확 찢어 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정작 필요한 요구는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국회를 이거 능멸한 거 아닙니까? 국민을 모욕한 거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말이죠. 이걸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지금 다 까발려졌는데, 예. 그래서 뭐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할 말 많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이거 다 해서 뭐 하겠습니까? 또 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너무나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지금 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국이는 임명되더라도 지하고 지 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일체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다는데 뭐 지시?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조국이가 이번에는 약속을 지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숨 쉬는 거 외에는 전부 거짓말처럼 보이는데 이번에는 그 말이 정말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그러면은 12건이 넘어가는 조국 패밀리 범죄 사건은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장관에게 보고 안 하면 누구한테 보고하냐고요? 조국의 말 그 자체로 장관, 검찰총장으로 구성되는 한국의 사법 체계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명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마누라가 기소되는 상황인데도 지가 사표 결정을 안 하고 임명권자의 뜻에 따른다고 지금 개소리 나불대는데 결국 문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겁니까? 국민에 봉사하고 대한민국의 모섬이라는 인식이 지금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국민의 입장에서 결단을 해서 빨리 살아서야지.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여기서 거짓말 더 덜쳐 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진짜 맛있는 안고는 이거 같습니다. 문 정권 빨리 퇴진시키는 것이 한국이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저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번에 지금 마귀 같은 것들이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드러날 것 같습니다. 민주화 가면을 쓰고 진보라는 가면을 쓴 토착 빨갱이 세력들입니다. 거짓말, 조작, 사기, 선전선동, 사회주의 추구 세력들, 빨갱이들입니다. 이들의 이념적 기초, 빨갱이 새끼들 이념적 기초는 저는 유물론에 있다고 봅니다. 유물론은 한마디로 인간의 본질은 우주의 먼지 덩어리가 우연히 모여서 돌연변이한 존재라는 겁니다. 즉 본질적으로 인간은 먼지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할 근거가 아예 없습니다. 인간은 단지 목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사기, 거짓, 조작질도
자기들 세운 목표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거짓말, 조작질은 저것들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이게 까발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진보라는 말에 저는 쏙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민낯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회창 후보 아들 병력 비리 의혹, 그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그것도 이거 완전히 조작된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이걸로 DJ 세력이 정권 사기질 해먹은 거 아닙니까? 그거 결국 그 후에도 그 무연히도 맞아 이 새빨간 거짓말 두 번이나 우려먹어서 정권 사기질 해먹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응? 이번에 그 박근혜 탄핵할 때도 당시 얼마나 많은 거짓말 선전선동 난무를 했습니까? 그 이후 대선할 때도 가짜뉴스에 댓글 조작을 아예 그냥 막 기계를 동원해서 드루킹인지 뭔지 대단했잖아요. 이거 아직 제대로 지금 수사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드루킹 특검 2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한마디로 공통적인 거는 거짓말, 사기, 조작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저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이 큰 이런 어마어마한 그 정권 사기를 3번이나 쏘았는데 지금 그 거짓의 실체가 이렇게 발가벗겨지고 있는데 또 쏘가 넘어가겠습니까? 이번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가령 말입니다. 가령. 지금 막 이 같은 고추봉주들이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라고 지금 공격을 해대는데 공안검사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거. 빨갱이들 잡아내서 자유대한민국 지킨 위대한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것들이 색깔론이라고 공격을 해오면은 우리는 다시 반문을 해야죠. 아니, 너가 진짜 빨갱이가 아니란 말이냐? 빨갱이 새끼들아. 적극적으로 밟아 뭉개버려야 합니다. 예. 더 이상 관용, 논리적 대화 이런 거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톱발들은 모조리 분리해서 소각해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